안녕하세요. 열정강사 케이트입니다. 오늘도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않고 토익 점수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수업 전에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수업이 원래 토익 기초 문법이긴 하지만 다른 시험 영어, 예를 들어 수능이나 토플이나 아니면 공무원 영어 등등에 쓰이는 문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좀 다를지라도 안에 내용 설명, 개념의 설명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유튜브 영상 자체가 다 무료로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영상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유료 강의급으로 준비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내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강의에 30만 원, 40만 원의 돈을 썼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 자세, 이 애티튜드는 잘 듣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하나 부탁하건데 이 영상의 퀄리티를 여러분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수동태와 능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늘 그렇듯이 오늘도 문제 먼저 풀고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자,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자동사랑 타동사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안다라는 가정하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하세요. 자, 항상 보기 먼저 보기로 했죠. request, requesting 이거 뭐가 달라요? 네, 끝부분이 달라요. 단어에. 그러면 우리는 품사 문제라고 했고, 그 다음 문 올라가서 문장의 구조를 보기로 했죠. 문장의 주어는 어부터 hats, 모든 부서장들. 그 다음 동사는 are, 빈칸. 그 다음에 to 이하는 끊겠습니다. 그럼 빈칸은 are이랑 어울리는 걸 찾으면 돼요. 뭐 다른 영어 시험이랑 비슷하겠지만 속어법을 적용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속어법이 뭐냐면 틀린 답을 지워내는 겁니다. 틀린 답을 지워내기. 우리가 어떤 영어를 되게 오래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원어민도 아니기 때문에 뉘앙스나 또는 이런 자연스러움 같은 걸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기준에서 이거는 완전히 틀렸다는 오답을 지워주시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속어법을 적용해서 하나씩 지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빈칸 자리에 안 되는 걸 이제 찾아보면 되겠죠? A, B, C, D에서 A번 안 돼요. 왜요? 모든 부서장들은 요청드리다가 이상한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또 하나. 그렇죠. 비슷하게 D번도 안 됩니다. 모든 부서장들은 요청이다도 안 돼요. 그러면 그렇죠. B번과 C번이 남게 되고, 이걸 좀 도식화하면 be requesting, be requested. 오늘 하게 되는 바로 수동과 능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문장은 능동의 문장이고요. be ing 하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be requested 같은 경우는 수동. 그래서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뭐 되다. 이걸 구별할 수 있는 키는, 자, request는 타동사죠.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즉 명사가 바로 나와야 합니다. 자, 근데 수동태는요, 명사를 쓸 수 없거든요. 나중에 설명합니다. 그래서 명사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올라가서 이 빈칸 뒤에 명사가 있으면 정답은 B, 명사가 없으면 정답은 C가 되겠죠. 빈칸 뒤로 갑니다. To provide,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라고, 이거 명사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네, C번이에요, C. 이쯤 되면 저한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to provide도 명사 될 수 있는데요.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선생님 몰라서 그런데 to 부정사라는 게 있어요. to 부정사는 사실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고요.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적 용법이 되기 때문에 이 빈칸 자리 뒤에는 목적어가 있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우선 칭찬드립니다. 그 정도까지 생각이 미치셨다면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to 부정사를 명사, 특히 목적어 자리에 쓰는 동사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 뭐라고요? 뭐 투부정사가 목적어 뭐라고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자,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I want the book. 나는 그 책을 원해. 괜찮죠? I 주어, want 타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the book 명사예요. 근데
내가 그 책을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길 바라는 거예요. 행동을 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I want to read the book 이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그때 공부가 좀 어설프게 된 분들 또는 너무 예전에 공부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은 이 to read the book이 언제든지 목적어로 온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명사로 배웠기 때문에. 예, 투동사 원형이 명사가 가능하다고 배운 거예요. 하지만 앞서 제가 말했던 대로 이렇게 투동사 원형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들은 정해져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제가 쭉 동사 정리를 해드렸죠. 물론 이 동사보다는 많은 수의 동사들이 가능은 하지만 주로 많이 쓰는 것만 제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to 뒤에는 아까처럼 뭐가 올 수 있다? 맞아요.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뒤에 다 이렇게. 자, 그리고 해석은요. 뭐뭐 하는 걸 계획하다, 뭐뭐 하는 걸 원하다, 뭐뭐 하는 걸 결정하다, 뭐뭐 하는 걸 바라다, 뭐뭐 하는 걸 필요로 하다, 뭐뭐 할 여력이 되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꼬집어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수업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질문이 거기서 거기에요. 물어보는 내용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 부분이 엄청 헷갈렸던 분들은 제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투부정사 하기 전에 알고 가면 나중에 수동 능동할 때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리해보면 투동사 원형이 하는 역할이 정말 많다. 그 중에 명사일 때 목적어 자리에 오려면 어떤 동사?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plan to, want to, decide to, wish to, need to, afford to 등의 정해진 동사랑만 쓴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됐죠? 그럼 다시 올라와서 여러분 request는 우리가 아까 request to 하는 것처럼 투동사 원형 목적어로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해요. 쓸 수 없단 말이에요. 얘는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그냥 명사. 빈칸 뒤에 있나요, 여러분? 없어요. 이 to는 쓸 수 없잖아요, 목적어로. 그러면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답을 C번 수동으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인트로니까 지금 만약에 개념이 이해가 안 가신다 하는 분들은 뒤에 부분 보면서 천천히 정리하시고 이 부분까지 정리가 되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문제로 적용하고 그리고 수동 능동에서 알아야 될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기초 문법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보면서 천천히 개념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남자가 지금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박스를 들고 있죠. 들다라는 표현이 lift란 단어가 있어요. 이 그림을 우리가 묘사를 해볼 텐데 제시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가 the man이고요. 두 번째는 some boxes예요. 여러분이 대입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남자가 몇몇 개의 박스를 들었다. 한번 써볼까요? The man. 네, 발음해 주시면 더 좋죠. 들었다. 들다가 lift죠? 그러면 들었다니까 lifted. 그렇죠. 그 다음 몇몇 박스는 컨닝 하셔도 돼요. some boxes. 끝. 자, 첫 번째 문장은요. 남자가 들어 올린다라는 주어의 행동을 말하기 때문에 능동 문장이고 두 번째, 박스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고요. 박스는 제시어였던 리프트가 들다인데 들다가 아니라 들리다. 들리는 걸 당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래서 some boxes라는 주어가 들어오면 동사의 형태가 수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수동태는 참고로 형태가 pp라고 이제 쓰고요. 이 pp에 해당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ed이긴 하나 불규칙 동사라고 해서 3단 변화가 정해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자, become, became, become.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들 제가 나중에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꼭 보고 공부하세요. 또는 이거 많이 들리는 건데 blow, 불다 있죠. 바람 불다. blow 한번 해보실래요? blow, blew, blown. 지금 틀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또는 비동사. 비동사는 어떻게 하죠? 네, 현재일 때는 is, am, are이에요. 과거일 때는 was, were. pp 뭐죠? 네, been이에요. b-e-e-n. 아시겠죠? 이런 3단 변화가 정해져 있고 pp라는 건 가장 마지막 칸에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제가 파일 나중에 올려드린다고 했어요. 보시면서 정리 좀 하십시오. 알겠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문장 만들어 볼게요. 몇몇의 박스가 들다가 아니고 들려졌다죠. 그렇죠. 그러면 비동사에 해당하는 단어는 are. 아까 들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들었다. 그렇죠.
were 들려졌다. lifted.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 누구에 의해서요? by the man. 그래서 몇몇의 박스가 그 남자에 의해서 들어졌다. 첫 번째 문장은 lifted 목적어. 명사 뒤에 붙고 능동 문장이에요. 남자가 그 행동을 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요. 네, 동사가 좀 길어졌죠? be 플러스 pp 넣고 그 다음에 by부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래서 그 남자에 의해서 들어졌다. 뒤에 목적어 있나요? 없어요. 목적어 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수동이에요. 자, 이 부분이 이해가 가셨으면 이제 좀 더 도식화 해보겠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동사는 타동사였습니다. 참고로. 그쵸? 주어가 목적어를 타동사한다라는 문장은 능동의 문장. 주어가 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some boxes로 초점을 옮겨보는 거예요. 박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자, 보지 않고 문장 만들어 볼게요. 문장 시작이 some boxes. 그렇죠. some boxes. 그 다음에 동사는 were lifted. 그렇죠. 그 다음에 남자에 의해서니까요. by the man. 그 다음 by the man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자, 이 두 문장에서 항상 빈칸은 동사 자리에 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 자리가 능동 자리인지 수동 자리인지 형태를 지속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자, 빈칸의 동사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타동사라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목적어 와야 돼요. 목적어 있으면 능동. 목적어가 없어. by는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간혹 여기 뒤에 있는 더맨을 보고 목적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by가 붙는 순간 얘는 전치사 구가 되어버려요. 알겠죠? 그러니까 목적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수동을 써줘야 된다. 그 연습을 오늘 반복적으로 할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래봬도 10년 넘게 학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헷갈려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많이 틀리는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 보면 The wall will be painted. 이 문장 어떤 문장이죠? 라고 하면 오늘 배웠기 때문에 수동 문장이라고 해요. 해석해 보세요 하면 The wall will be painted. 아, 벽이 칠해질 것이다. 해석도 잘해요. 문제는 뒤에 목적어를 쓰지 않는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마치 will be painted로만 끝나야 될 것 같은 문장이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be, pp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는 쓰지 않지만 by the worker 이런 것처럼 누구누구에 의해서 전치사로 연결할 수 있고요. 또는 to improve the room's atmosphere. 그 방의 분위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해서 투동사 원형으로도 수식할 수 있고. 자, elegantly. 뭐 고급스럽게, 엘레강스하게 색칠이 될 거다. 부사로도 수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마찬가지 도식화시키면 be, pp라는 수동태 뒤에는 명사를 쓰지 않는다. 하지만 선택적으로 전치사라든지 토동사 원형이라든지 부사 등등으로 뭐가 가능해요? 수식은 가능하더라.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뒀다가 문장 보실 때마다 뒤에 무언가가 있네? 그러면 얘는 목적어인가 봐. 능동 이러지 마시고 명사의 유무만 따지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명사의 유무. 그게 결국 목적어의 유무가 되거든요. 너무 쉽다고요? 자, 이제 조금씩 난이도를 올릴 거고 문제도 같이 풀어볼 텐데 그 전에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말하는 이 동사구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뱉으면 3초 안에 대답해 주세요. have changed 3초. 자, 제가 항상 수업할 때 have changed의 태를 물어보면 정말 많은 수의 학생들이 수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요? 뒤에 있는 changed, pp의 형태 때문에 왠지 이거 수동이라서 반사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잠깐 멈춰보세요. 수동태의 형태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맞아요. 비동사와 pp라고 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have changed는 그 사이에 뭐가 없어요? 비동사가 없어요. have는 비동사가 아니잖아요. 아까 비동사의 3단 변화 뭐였죠? is, am, are, was, were, 마지막이 been, ben.
근데 방금 have changed에 비동사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have changed는 능동입니다. 동사라는 게 자타, 시제, 능동, 수동 이런 게 막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헷갈릴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보고 이게 수동인지 능동인지 여러 형태를 한번 보면서 구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좀 길어져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동사의 능동, 수동만 구별해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찾고 능동, 동사 찾고 수동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1번 볼까요? 동사가 네, delivered란 단어죠. 오케이, 잘하셨고 delivered 능동일까요? 수동일까요? 네, 능동이죠. 바로 뒤에 project라는 뭐도 있어요? 목적어도 있고 뿐만 아니라 수동태의 기본 형태였던 BPP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능동. 그 다음 2번 볼게요. 동사가 그렇죠. 부사로 조금 갈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부사구는 전체 was reviewed가 될 거예요. 형태도 BPP 그리고 그 뒤에 목적어 없음. 그러면 수동. 자, 3번입니다. 동사 has upgraded. 자, 아까 얘기했죠. 자, 이 문장 네, 능동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왜 그렇다 그랬죠? 여기에 나와 있는 pp는 has pp라고 해서 시제를 도와주는 애고요. 우리가 이걸 수동으로 바꾼다? 그러면 비동사가 반드시 와야 된다 그랬어요. 굳이 바꾸려면 어떻게? has been upgraded 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아요. has been upgraded. 아시겠죠? 능동이었어요. 4번입니다. had negotiated. 마찬가지 능동 수동 능동. BPP가 아니고요. 그리고 3번, 4번 똑같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목적어 있어요, 여러분. The software 또는 favorable terms, 그죠? 5번 동사는 will be revised. 눈치채셨죠? BPP 나와 있다? 그러면 네, 자동적으로 수동. 뭐뭐 되다. 그래서 그 뒤에 필요 없는 by라는 전치사로 연결됐습니다. 목적어 없어요. 6번 갑니다. 동사는 was extended. 연장되다. BPP. 뒤에 목적어 없음. due to라는 건 뭐뭐 때문에라는 전치사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수식. 그러면 수동 문장. 그 다음 7번입니다. 동사는 그렇죠. has been approved. 이거 능동? 아니죠. 그렇죠. 수동이잖아요. 그치? 왜냐하면 has approved가 되면 능동이겠지만 has been approved. 그러면 승인되었다라는 수동 문장. 마찬가지 그 뒤에 목적어 없네요. by로 수식 받습니다. 정답은 수동. 쌤 근데 계속 타동사만 얘기하시는데 자동사는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있죠. 자, 이제 추가 포인트가 하나씩 얹어질 겁니다. 저희가 아까까지 봤던 문장은 바로 lift라는 타동사를 가지고 만드는 수동태에 대한 얘기였는데 만약 all suppliers will appear in the next meeting 이 문장에 있는 appear처럼 자동사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실 거예요. 자동사라는 건 그 뒤에 목적어를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in부터 meeting까지가 생략될 수 있는 필요 없는 수식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윗문장을 보시면 some boxes라는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서 동사는 BPP, 즉 목적어가 있어야 수동태를 만드는 주어가 생긴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다? in the next meeting은 주어로 올 수가 없죠. 결국 뭐예요? 네, 자동사는 수동형이 없어요. 물론 단계가 조금 올라가면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가 수동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잘 쓰이지도 않고 지금 여러분이 할 단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영어 척척 박사가 목표가 아니죠. 말해놓고 너무 어이없다. 척척 박사, 영어 박사 이런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잡고 가자는 거예요. 중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동태는 어떤 형태죠? 그렇죠. be 플러스 pp. 그 다음 이 pp의 형태는 그냥 ed 붙이면 됩니까? 동사 ed? 아니죠. 불규칙한 애들은 암기, 그리고 나머지는 ed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해석은요? 뭐뭐 하다가 아니라 그렇죠. 뭐뭐 되다. 좋아요. 그 다음 be, pp 뒤에 올 수 있는 거. 그렇죠. 수식인데 어떤 수식? 전치사 올 수 있었죠. by, for 뭐 다 돼요 사실. 전치사. 그 다음 그렇죠. 투동사원형 뭐뭐 하기 위해서. 그 다음 부사. 그렇습니다. 이런 수식하는 것들 BPP 뒤에 올 수 있어요. 목적어 오지 않는다고 그냥 문장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어떤 동사는 수동형이 안 된다 그랬어요. 방금 했죠. 무슨 동사? 자동사. 이유는요. 목적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수동형을 만들 수가 없다. 그럼 만약에 보기에 BPP의 이 PP 형태가 자동사라면 네, 무조건 오답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 하나 남았는데요. 연습 문제 먼저 풀고 설명해 드릴게요. 10초 드립니다. 준비, 시작. 자,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 염수 문제 보자마자 학생들 아마 대부분이 아, 맞아. 나 단어 좀 외워야 돼. 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단어를 무작정 외운다고 성적이 오르거나 실력에 도움이 되진 않아요. 영리하게 외워야 되거든요. 이런 연습 문제의 가장 키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be, 빈칸, 그리고 in이라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be interested. 이런 표현 보셨죠? 혹시 그 뒤에 어떤 전치사가 오는지 알고 계신가요? be interested? 네, in이에요. 이걸 모르는 학생들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질문, 이거 왜 외웠죠? 왜 내 입에 be interested in이 붙어 있을까요? 아마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을 거예요. 잠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만들었던 수동의 문장에서 이 by에 초점을 좀 맞춰보겠습니다. 여기서 by the man은 무슨 뜻이었나요? 네, 그 남자에 의해서란 뜻이었어요. 그 다음 앞에 있는 BPP는 아시다시피 수동형이고요. 수동태 뒤에는요, 아무래도 행위의 주체였던 사람이 일반적으로 뒤에 오기 때문에 by라는 전치사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수동태는 정해진 전치사가, 즉 기본 전치사가 by입니다. 하지만 아까 예문에서 보여드린 be interested 같은 경우는 by의 전치사를 쓰지 않고 in을 쓰는 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이 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수거라고 알려준 건 대부분 이유가 있는데 이 구문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ABCD에서 조금 익숙한 것도 하나 보이시나요? 네, 바로 D번에 있는 satisfy인데요. be satisfied라고 하면 뒤에 with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이렇게 BPP 수동형의 정해진 전치사를 쓴다는 건 네, 암기란 얘기예요.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빈칸에 대한 어휘를 알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 자, 그러면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자,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단어 보이세요? be engaged in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있는 in이랑 어울리는 건 바로 네, C번에 있는 engaged란 단어가 되고요. engage, be engaged in 하면 뭐뭐에 종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발하게 종사하고 있어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해서 답이 C. 자, A번에 있는 단어는 참고로 무관심한이란 뜻입니다. different가 다른이고 indifferent라고 하면 다르지 않은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무관심한. 특이하죠? 그 다음 두 번째 excluded. exclude는 include의 반대말인데요. 제외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excluded니까 뭐겠어요? 제외된 이란 뜻이겠죠. 그리고 D번에 satisfied는 with 짝지, 그 다음에 정답이었던 engaged란 단어가 in이랑 짝지입니다. 자, 제가 수동태 플러스 전치사라고 했는데 이걸 외우는 이유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뭐라고요? BPP는 기본 전치사가 맞아요. by예요. 근데 by 외에 전치사를 쓰는 거기 때문에 얘네는 be engaged를 보여주고 in을 묶거나 in을 보여주고 engaged라는 어휘를 묶고 왔다 갔다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애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화면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캡처하시던지 또는 따로 정리하셔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면 기억이 잘 안 남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글을 읽으면 여러분이 영어로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뭐뭐에 종사하다. be engaged in. 뭐뭐에 관심이 있다. be interested in. 뭐뭐에 관여하다. be involved in.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뭐뭐를 갖추다. be equipped with. 그 다음 뭐뭐에 연관되다. be associated with. 뭐뭐로 덮이다. be covered with. 뭐뭐에 대해 기뻐하다. be pleased with.
뭐뭐와 관련되다 be related to. 뭐뭐에 헌신하다가 세 개예요. 연달아 갑니다. 시작. be devoted to, be dedicated to, be committed to. 뭐뭐에 배정되다 be assigned to. 뭐뭐에 기반하다 be based on.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 be concerned about. 뭐뭐에 놀라다 be surprised at. 자, 오늘 리뷰 테스트는 총 3문제고요. 화면 전환이 조금 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지 버튼 누르고 각각의 답을 최대한 빨리 10초 안에 고르세요. 고르신 다음 저랑 같이 풀이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자, 1번 풀이 가겠습니다. ABCD 보시고요. 품사 문제 구조 확인이죠. 근데 문장 처음부터 보니까 for부터 쭉 store까지 뭐로 연결? 콤마 연결이에요. 이런 건 전부 수식이에요. 볼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주어는 Carl님, 동사는요 was highly 빈칸. highly는 부사니까 얘도 사실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was 뒤에 어울리는 동사를 찾으면 되겠죠. 우리 인트로 문제랑 비슷하게 비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거나 또는 3인칭 단수 형태 올 수 없어요. 그러면 A냐 C냐 결국 무슨 문제예요? 맞아요. BPP냐 또는 BING냐 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죠. BPP는 수동, BING는 능동. 빈칸 자리 뒤를 보세요. for. for의 품사는 네, 전치사죠. 명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답은 네, A번에 있는 recommended. be recommended. 추천되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C번에 recommending이 답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for이 아니라 바로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2번입니다. ABCD 보고요. 마찬가지 구조 문제예요. 빈칸 앞에 보니까 housing authority. 뭔가 주거와 관련된 당국이란 단어예요. authority. 그래서 housing authority가 주어가 되고 has 뒷자리에 동사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면 되겠어요. ABCD에서 안 되는 걸 지워볼게요. 속어법 아까 얘기했죠. 자, 어떤 게 안 될까? has 뒤에 동사 원형 안 돼요. 그죠? 또 네, has 뒤에 ing도 안 됩니다, 사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B냐 C냐 가지고 고민을 하실 텐데 여러분 B랑 C가 가장 다른 게 뭘까요? 그때 어떤 분들은 투야 투가 있고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능동과 수동이 달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후자의 어떤 분들 네, 정말 칭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보니까 B번에 만약에 established가 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has pp가 되니까 얘는 능동이 돼요. 그죠? 근데 C번이 되면 has to고 뭐고 우선 이거는 차치하고 B, PP가 있기 때문에 얘는 자연적으로 네, 수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has to에 해석을 하면서 뭐뭐 해야 한다? 아니 이건 무슨 내가 모르는 용법이 있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빈칸 뒤를 보라는 거죠. 빈칸 뒤에 뭐가 있어요? 네, comedy라는 단어에 명사가 있습니다. 명사가 있다는 건 빈칸 자리가 네, 능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해석하지 않고 몇 번? B번 established가 되는 거죠. 선생님 근데 너무 야매 같은데? 이게 요령이에요. 우리 결국 문법 문제 푸는 이유가 뭐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내가 감각적으로 이런 동사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냐 없냐 이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회의감을 느끼거나 혼자 너무 요령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정도로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 동사에 대한 감이 생긴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금처럼 뒤에 명사가 있냐 없냐에 초점을 맞춰서 또는 능동, 수동의 특징에 맞춰서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 3번요. 저는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외웠던 사람들은 진짜 1초 만에 찍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거든요. 형태는 BPP의 형태예요. avoided, sent, equipped, involved 전부 다 BPP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앞부분은 수동태. 그 다음에 전치사는 with. with를 보자마자 저는 이 문제가 이거 우리가 아까 외웠던 수동태 플러스 전치사를 찾아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게 확 느낌이 와요. ABCD에서 안 되는 거예요. be involved in 그쵸? 또는 sent는 어디로 보내다 하면 to를 많이 쓸 거고 avoided는 외운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C번은 그렇죠. be
equipped with 해서 정답입니다. 뭐뭐를 갖추다. 그래서 주어 보니까 our manufacturing facility, 우리의 어떤 시설, 제조 시설이 뭘 갖추게 됐다? cutting edge 하면 최신 기술을 뜻하거든요. 최신 기술의 기계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정답은 equipped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멈추시거나 또는 다시 보면서 계속 정리를 해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영상으로 공부한다는 거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속도로 듣거나 또는 다시 돌려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이 유념을 하시고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으로 꼭 원하는 점수 달성하시길 바라고 뿐만 아니라 영어에 대한 흥미도 좀 가져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어요.